자, 우리가 다음 거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한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기차 방정식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수가 이렇게 짝수로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 풀이법은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건데, 이건 앞에서 한번 배우긴 했어. 인수분해 할 때.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볼 건데, 1번 같은 건 쉬워요. 치환하면 돼요. x의 제곱을 그냥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주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가 뭐가 나와? t의 제곱에 빼기 3t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바로 되거든. 이런 것들은 너무 쉬워가지고 문제로 나오지는 않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써놓긴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t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x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x는 이제 뭐가 나와? 2 또는 마이너스 2던지 이거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i던지 마이너스 i다 해서 총 이렇게 4개의 해가 나온다라는 거 보면 되는데, 이 2번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고 해도 뭐가 될 수가 없냐면 인수분해 자체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보기차식으로 나왔을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 뭐냐면, 요놈과 상수항에만 관심을 두고 이거를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꾸라고 했었거든. 뭐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안 나면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위에 걸 다시 정리하면 x의 4승에 플러스 1 하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뭐가 필요해? 그렇지, 플러스 2x의 제곱이 된다. 요거 플러스 2x의 제곱이 된다. 요게 조금 생각이 나줬으면 좋겠거든. 2x의 제곱이 돼야지 완전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가 이제 플러스 x의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 뭐 쓰면 돼? 빼기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써놓고 보니까 이제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뒤에 거는 빼기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양 형태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지, 위에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거 풀이하는 방법은, 그렇지, 합차공식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로 들어갈게. x 더하기 1이 될 거고, 여기는 x의 제곱에 빼기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또 해를 구해야 되는데, 해가 둘 다 안 구해지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써야 되겠어? 근해공식 들어가야죠.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니까 마이너스 3. 정리하면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것도 마이너스 3. 정리하면 이거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해가 총 4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에 이 2차 방정식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요런 형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 형태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요거 형태를 잘 봐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기차식은 치환하든지,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요런 꼴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걸 좀 생각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 넘겨서 우리가 4번 문제 보도록 하자.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뭘 구하라고?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지. 근이란 건 뭐야? 결국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게 근의 기본 정의가 되는 거잖아, 현재 지금.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돼. 일단 A값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1값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다가, 그렇지, 여기는 빼기 a가 될 거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에 빼기 1이 되고, 플러스 3a는 0 나오겠네. 그럼 정리하면 a는 얼마나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제 넣어서 풀어봐야 되겠지. 마이너스 2가 아닌가? 플러스 2가 되겠구나. 플러스 2, 미안. 플러스 2가 되면 이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그렇지, 3x에다가 플러스 얼마나 나온다? 6은 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하라 했어요? 나머지 두 근의 뭘 구해봐라? 곱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3차 방정식도 근각계수 관계라는 게 있거든. 그거 공부하면 좀 수월한데, 지금은 따로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실제로 나머지 두 근도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아직은. 뭐가 되는가 하면 조리조법 써야죠, 당연히. 1 빼기 2, 3, 6. 그 다음에 얼마 대입하면 0 나왔었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왔었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1 쓰고 마이너스 1, 3, 6 빼기 6은 0 이렇게 나오겠구만. 그럼 정리하면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 뒤에 거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 근데 어차피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렇지, 인수분해 해가 안 구해지지 여기서. 그럼 해를 구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나머지 두근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근을 말하고 있잖아. 두근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a분의 c 그렇게 의해가지고 최종적인 답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지. 두근의 곱은 6이 되겠죠. a분의 c. 나머지 두근은 여기서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 넘겨서 이제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한 근이 1이고 다른 한 근이 뭐로 나왔어? 마이너스 1로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까 한번? 여기는 그냥 바로 그냥 우리가 조립조법 써가지고 해보자.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가지고 A하고 B값 구해도 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나머지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부터 조립조법을 바로 쓸게요. 그래서 좀 이게 조립조법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2고 1이고 그 다음에 A고 B 이렇게 나오겠지. 1 대입하면 0 나와야 되겠지. 근이 1이니까 곱해서 올라가면 1 마이너스 1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곱해서 올라가면 A 그럼 따라서 여기 뭐가 나오겠어? A 플러스 뭐가 나와? B 이렇게 나오는데 해가 1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얼마로 나와야 돼? 0이 된다라고 우리가 일단 하나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번에 뭐 대입해야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1 대입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1. 그러면 1 그대로 내려쓰고,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가면 2 더하면 2.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구만.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여기가 A 빼기 2가 되는데, 이 자리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그렇지. 0이 돼야 되지. 왜? 해가 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겠어? A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B가 얼마가 돼?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 해였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하고 나머지 거 정리하면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현재 지금 나머지 두근 여기 있었잖아. 같이 보고 나머지 두근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지겠지. 요 두근의 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뭘 이용하면 되겠어? 근각계수 관계 적용하면 되겠죠. 두근의 합은 그렇지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할 거니까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넘겨서 다음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3차 방정식이 뭘 가져야 돼? 중근이라. 그러면 뭐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판별식 적용하면 되는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런 판별식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근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 근을 구할 때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조립제법은 대입했을 때 0이 된 숫자를 먼저 발견해야 되지. 그럼 대입했을 때 0이 된 숫자를 발견하긴 해야 되는데 이 EP 때문에 좀 헷갈려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힌트야. 뭐가 되면 이 일단이 사라져야 되거든.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넣어볼까 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자 그 말이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1 나올 것이고 2p 딱 뭐가 돼버리 0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또 마찬가지야. 인수분해하면 돼. 1 쓰고 x의 제곱계수 없으니까 0 쓰고 그 다음에 2p 마이너스 1 쓰고 그 다음에 2p 방금 얼마 대입하면 0 나왔었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왔었죠? 그래서 1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해서 올라가면 1 2p 곱하면 마이너스 2p 딱 0 떨어져야 되겠지. 그럼 정리하게 되면 x 플러스 1에다가 나머지 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 나오는데 문제는 뭐야 이제? 중근을 가진다 했잖아. 중근이니까 당연히 의수 중근 가지면 되겠어요. 그렇지. 여기에서 일단 중근 가지면 되겠죠. 그럼 b의 제곱 판별식 b의 제곱 빼기 4ac 이 자리가 얼마 나온다? 그렇지. 0이 된다. 그래서 p가 얼마야? 8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모든 실수 p값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하나 더 최소한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럼 그 하나를 어떻게 발견하냐는 건데 이제 우리가 다시 전체로 큰 걸 한번 봐봐. 만약에 이 식 자체에 a를 든 것뿐이야. a를 들어서 이 식 자체가 x 플러스 1 앞에 있고 요게 a를 들어서 x 플러스 1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a를 든 것뿐이라 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뭐가 돼 여기서. 그렇지. 중근을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뒤에 자체에서 중근을 가져도 되지만 이 앞에 뒷대가리 요 대가리에서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도 전체적으로 중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도록 하는 p를 찾아버리자는 거지. 대입하면 1 플러스 1 더하기 2p는 0이 된다. 따라서 p는 얼마로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된다. 요렇게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좀 중요하게 봐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는 이제 p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8분의 7이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보통 여기서만 많이 얘들이 판별식만 쓰고 끝내버리는데 이 뒤쪽 대에서도 x 플러스 1만 근으로 가져도 전체적으로 중근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6번 문제는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정류면체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4cm 늘리고 높이를 2cm 줄였더니 부피가 이렇게 됐다. 처음 정류면체 한 모서리 길이 구하해라. 한 모서리 길이가 이제 우리가 이걸 x로 잡은다면 세로 만들어진 거 4cm 늘렸다 했지. 그럼 부피니까 가로 곱하기 그렇지 세로를 한 다음에 높이. 근데 높이가 얼만큼 줄어들었어? 그렇지. x 빼기 2만큼 줄어들었죠. 이렇게 했더니 이 결과가 얼마 나와? 이게 128이다. 이때 x값 찾아봐라. 그렇게 나와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 해야 되겠어요?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죠. 이거 전개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면 전개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공식 x 3승에다가 다 더하면 되죠. 이거는 8, 6x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두 개씩 곱해야 되지. 마8 마이너스 16에다가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16 나오네? 그러면 이제 0 되겠죠? x의 항은. 지금 전개 공식 쓰고 있어요. 세 개 곱하니까 16 마이너스 32.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28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 이거 어떤 전개 공식 쓴 거야? x 플러스 a에다가 x 플러스 b에다가 x 플러스 c 공식 전개 공식 있잖아, 앞에.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지. 이 전개 공식 적용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전개하게 되면 x 3승에다가 6x의 제곱에 넘기면 마이너스 160이 된가? 0. 이 셈이 좀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은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는 이 6개 대입해봤자 0이 안 나와버려요. 0이 안 나오고 뭘 대입하면 되냐면 4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나오거든. 4 대입해볼래? 이게 좀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이전에는 이게 7 대입했었어. 그나마 좀 바뀐 것 같은데 4 대입하게 되면 얼마 나올까? 이게 64가 나오네? 그럼 계산하면 16이 되니까 96 빼기 160 하면 그렇지 딱 0이 나와버리지. 그래서 여기다 4를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1, 6, 0, 마이너스 160 얼마 대입했죠? 4 1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면 4, 10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나와? 40 곱하면 160 딱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나온다고 할 수 있어? x-4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 얼마? 40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x는 얼마? 4이던지 x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a분의 a가 1 나오네.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구만. 근데 뒤에는 어차피 뭐가 나와 이거는 허근이니까 우리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허근 자체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과정 들어가도록 하자.